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을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좀 조정을 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 차를 통해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라인인 것 같아요. 2650 라인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 호재라고 하죠. 호재가 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그 한 번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세게 들어올 그런 시점에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자리고요. 조정이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되돌림 구간이라 그래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24포인트, 그러니까 2550, 24 라인에서 되돌림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라인이 2550 라인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활발하게 지금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코스닥 쪽 위쪽으로 이게 트레이딩을 하면 좀 시장은 또 강하게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좀 더 이어질 거예요. 5월 말일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주까지는 6월 넘어가면 이쪽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소액으로 코스닥 쪽에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단단한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포인트 잡고요. 그동안 이제 관세 영향이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쪽은 지금도 오늘 또 조정을 불구하고 강하게 버티는 업종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모멘텀이 가진 종목들로 우리가 트레이딩하다 보면 이번 시장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6월은 대선이 지나면 시장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좋은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들은 15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요. 5월부터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월부터 매수가 또 보여졌어요. 그럼 연말까지 2분기 때부터는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조정을 줄 때 물량을 늘리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1차 상승의 자리가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좀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2550, 그다음에 2500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이쪽은 좀 쉴 수 있는 구간이라 멀리 가기 위한 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거는 한 번씩 꼭 있어야 되고요. 조정이 있으면 순환매가 돌고 순환매가 돈다는 건 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소외 업종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의 선택지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올 2분기부터는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전 예상이 되기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매번 똑같은 단어, 스트롱 바이, 종목 누를 때 조금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전체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포인트를 주목하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책 콩쿨코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유튜브 상담 채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꼭 숙지하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가온칩스고요. 네. 44,650원에 네. 5%요. 아, 그래요?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서. 좀 더 끌고 가시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시장에 조정 주면 네. 그동안 올라왔던 그 테마가 5월 달에는 전선 변환기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 맥락에서 있는 종목이 가온전선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조정이 되면 이 종목도 빠져요. 그러면 지금 선택지에서 수익을 챙기는 건 어떨까요? 저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44,650원이어서. 가온전선이 아니라 가온칩스로 바꾼. 가온칩스요. 칩스예요? 네, 네.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자, 다시 볼게요. 네.
이거는 똑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중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좀 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예, 반도체 소부장들은 5월, 6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매수를 좀 늘려서 6월 달에 이제 주도주가 나오면 저는 반도체 촉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월, 6월 달에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좀 추가 매수할 수 지금 있어요? 네. 추가 좀 매수할 수 있어요? 네. 좀 더 밀려오면 네. 이제 쌍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을 이제 확인시키려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닥과 고점에 이제 이 저점 가격의 프라이스의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더블 바닥이라고 그래요. 근데 네. 이 종목은 거기까지는 밀리진 않을 것 같으니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38,000원을 깬다 그러면 추가 네.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 5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송서치 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예, 하나마이클은 예. 똑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보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네. 예, 반도체 소부장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 지금 이거 억수 오래됐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29%에 추가 매수해가 29%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우리 혹시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잘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제가 코로나 때 왔을 때 네네. 처음으로 주식을 알게 돼가지고 네. 그때 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고생 많으셨네요. 그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그 비우다 보면 제자리 와요. 그게 이제 올해예요. 이제 주식이라는 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오겠습니까? 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떨어졌을 때 몇 년 떨어졌나 생각하면 3년 떨어졌죠. 예. 중간에 한번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그죠? 코로나 때면 이게 한번 신고가까지 찍었었거든요. 29,000원까지. 제가 네. 직장을 다니니까네. 네. 휴대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팔 때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예. 추가 매수 좀 할 수 있으세요? 예.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 더 비중을 늘려도 되겠습니까? 네,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레벨 단위라 그래요. 이제 우리 지수로 봤을 때는 2,600 넘고 2,65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못 가면 못 움직여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에서 한번 힘을 낼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지금 저점 테스트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순환매라 그러는데 이제 다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못 가는 게 반도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러면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모아간다 생각하고 목표가 15,000원 생각하시고 그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요. 그냥 내가 이것도 저번에 3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29,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아마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보지 못해서 수익을 안 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이제 15,000원 되면 자동으로 팔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스탑 로스 기능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보지 않아도 그 가격은 자동으로 팔려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 가격이 됐을 때 자동으로 팔 수 있는 스탑 로스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정해 놓으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네.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한국전력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28,000원에 30%요. 수익 왔네요. 그죠?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갖고 할 거예요? 아니면 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네. 전화드렸어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요? 네, 이거 원래 주식은 올라가도 막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주식이잖아요. 예, 너무 오래. 그러니까 좀 올라갔으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예, 조금은 그런 거 있는데 혹시나 네. 또 후회할까 싶어서 먼저도 현대건설 팔고 나니까 막 올라가지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겁이 나서 또 팔면 올라갈까 봐? 네. 그래요?
너무 불안해요, 진짜. 그럼 좀 반 정도 파세요. 반 정도 팔고 반은 좀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반은 뭐 얼마 많지도 않지만 네, 너무 기다리는 세월이 길어서 네, 그러셨구나.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오랜 시간을 동안 기다려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한 3, 4년 기다리신 예, 것 예, 같은데요. 네. 이제 이 전력 관련주는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전력이 내년까지요? 이슈가 되는 것들은 내년까지는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 올해 하반기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미국도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예요. 전력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저도 약간 그런 말이 귀에 남아 있어서 네. 진짜 전문가님 근데 저거 좀 문의를 좀 이게 이제 이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저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판단할 줄 알아야 이 종목을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예. 내가 이제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좀 반 정도 팔고 나머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좀 수익을 좀 챙겨 놓으면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는데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갔던 주식이 또 떨어져서 이렇게 또 저점을 또 테스트한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반 정도 팔고 반은 좀 끌고 가는 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반 정도 한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요? 지금 팔고요. 매도하시고요. 지금 15%는 오늘 이 그냥 좀, 가격을- 예, 15%는 오늘 좀, 이 가격으로요? 예, 이 가격으로 팔죠. 매도하고 예, 왜 그러면 지금 시장이 지금 빠졌어요. 지금 한 1.3%, 34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하니까 센 거예요. 센 건데 어차피 시장이 조정되면 얘도 빠져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시장이 조정 주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32,000원. 이거 머리대예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에 보면 여기가 뭐가 많냐면 선들이 머리 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또 밀려요. 꼬리 윗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15% 정도 팔고 나머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전문가님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바이오니아고요. 네, 바이오니아 사셨어요? 네. 26,400원에 20%인데요. 네. 네, 먼저 감사 인사 좀 드릴게요. 저번에 노바렉스 상담해 주셨는데 네. 귀신같이 목표가까지 와서 잘 팔고 나왔어요. 아, 잘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잘 팔고 나와야겠네요. 그죠? 네, 네. 저도 많이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왔다 갔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면 좋은데 저도 아, 틀리는 너무 것도 되게 많아요. 귀신같이 그 가격까지 딱 왔다가 아니에요. 제가 틀린 것도 왔어요. 많이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아, 있는데도 너무 아주 많이 부족하네요. 그때 예. 감사 인사 드린다고 전화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 종목도 네.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네. 왜 움직이는 이유가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탈모 이런 쪽이 이슈가 붙으면 많이 움직이는 여름 종목이에요. 되면 그 다이어트 유산균 그것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얘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건 탈모 이슈가 나올 때 막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그럼 그거는 안 가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거고 오늘 이제 거래가 붙은 거는 이제 오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거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처음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해서 팔고 나올까요? 네, 거기까지는 버틸 수 있으세요? 아, 그러니 1년도 버티는 작년 8월 달에 매수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네네. 이거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 사이클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고 근데 움직이는 걸 봐봐요. 이 종목은 이제 아무 때나 움직이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이슈가 있을 때 재료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들어와요. 여기 보면 거래가 확 들어왔고, 그죠? 땡겨 올라왔고, 땡겨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거래예요. 이게 돈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거래가 이쪽 거래보다 지금이 세요, 안 세요? 많이 일어나지 세요. 않죠. 거래가 네. 안 세죠. 예. 근데 양봉이죠. 네네. 근데 오늘 시장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많이 빠지죠. 코스닥 종목들 엄청- 많이 밀리지 않아요? 네네. 많이 근데 밀려요. 강하죠. 그죠? 네, 근데 물량이 안 다른 나. 백신이나 그거 종목들 위해서는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잘 이제 이게 뒤로 가요, 뒤로. 이제 무조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아가요. 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이제 신통제약 그쪽 막 하고. 그쪽 가고 이제 돌아가요. 이제 빙글빙글 돌아요.
왜 그러면 네네. 테마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니파 바이러스나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 번 또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내가 조금 다른 애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가잖아요. 네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가 기존 거래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죠? 거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건 뭘 의미하냐? 여기 이제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도 네. 물량. 그러니까 주가가 네. 탁 올라오면 물린 사람들이 막 물량을 던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많이 어때? 물려. 네. 그 뭐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막 부딪혀갖고 뭐가 급증을 하냐면 거래가 급증돼요. 그렇죠? 네네. 거래는 매수 매도의 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가 많아요, 적어요? 많진 않죠. 거래는 네, 이쪽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네. 않죠? 그러면 주가가 네네. 올라가면 여기 있는 거래량들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건데 안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예, 여기는 예. 뭐냐? 껍데기라는 거예요. 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또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싸나워요, 싸나오지 않. 되게 싸납잖아요. 한 번 올라갈 때 상도 올라가요, 그죠? 가벼워요, 예, 예. 안 가벼워요, 가벼워요. 상도 잘 쳐요, 이 종목. 그러면 끼가 있는 종목들은 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면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에서 25,000원대에서 걸어놓을까요? 아니면 네, 25,000원대예요. 25,000원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의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거기가. 안전하게 가려고요. 예, 그러니까 25,000원 팔고 이런 종목들은 다음부터는 그냥 그 오래 들고 있지 말고 그냥 딱딱 치고 나와야 돼요. 손에다도 그냥 팔고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홀딩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네. 길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종목들은 가벼운 종목들은 빨리빨리 팔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왔을 때 손실을 꼭 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 언저리에 팔면 돼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팔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꼭 파세요. 이번 그 기회 놓치면 또 고생해요. 22,000원대 자꾸 막히던데 그때 팔아야 돼? 아니면 25,000원까지 끌고 가요? 25,000원까지 끌고 가야 돼. 이번 약해요. 껍데기라고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냐면 시세만 가짝 거래만 살짝 붙어도 그냥 퉁 치고 올라가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22,000원대 자꾸 빠지더라고요. 아니 안 빠져요 이제. 그래요? 네, 이거는 이게 네네.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거래가 살짝 붙으면 25,000원까지 탁 올라올 거예요. 예, 네네.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솔루션 32,000원에 10%입니다. 그래요? 이거 사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좀 되셨나요?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맨날 떨어지다가 네. 겨우 이제 올랐거든요. 네. 그래가 이제 좀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바로 파세요. 지금요? 네, 바로 파세요. 네. 예. 밑으로 좀 밀려요. 이 종목은. 밀릴 거예요. 그래요? 태양광 쪽은 이제 그동안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그 이슈가 있어서 이제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이제 한 템포를 쉬고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5일선 깨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 좀 더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팔기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팔기 싫어하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팔아라 하면 팔고 싶어요. 그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럼 팔면 되죠. 왜 안 파세요? 아니 그때 4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미련이 약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저도 주식을 지금 25년째 시장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도 저도 네. 그래요. 못 고쳐요. 사람이라는 건 욕심이라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절제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의 한 끗 차이예요. 뭐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는 거는 뭐 이 사람이 이 그래프를 잘 봐요. 이 사람이 기업 분석을 잘 돼요. 이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멘탈이에요. 이 멘탈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사람의 욕심은 다 똑같아요. 보이잖아요. 이게 4만 원까지 갔다가 38,000원, 36,000원까지 왔어요. 야, 그러면 4만 원 한 번 더 갔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기대감들이 머릿속에 공전해요. 왜 그러냐면 찍었던 것들을 4만 원 찍었던 것들 우리 뇌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매번 후회해요. 그때 팔 걸. 이제 3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 팔 걸. 왜 못 팔았을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지금 빠지잖아요. 지금 1.3%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34포인트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수익 중이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빠지게 되면 이 종목도 빠진다는 전제 조건에 깔아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2,500, 2,550까지는 빠져야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났을 때 팔아놓고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분석하는 시점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네. 챙기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저 카카오뱅크인데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41,140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이 20%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여유 있으세요? 더 추가 살 수 있는 여유는 있으세요? 네. 예, 좀 기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이 종목 손해 안 보고 나올 거야라는 그런 각오가 돼 있으세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예. 그럼 더 사세요. 네네. 예. 얼마만큼? 내가 이제 반 정도? 한 조금 10% 정도 더 늘려보세요. 단가를 한 정도요? 3만 원까지 맞출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단가를 3만 원으로. 네, 3만 원 정도, 2만 8천 원, 2만 5, 7천 원 이 정도?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현재 바로 해야 돼요? 아니요, 조금 있다가 천천히 사셔도 돼요. 이거 손해 보고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금융 관련주라 그래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금융 관련주는 이제 밸류업이라 그래요. 이쪽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실적 베이스인데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 은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증권, 보험 이거는 하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 중간에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실적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잘 견뎌내면 이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예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깊게 들어올 거예요. 조정 자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매수를 좀 하셔도 끌고 가면 되고요. 내가 좀 매수하는데 두렵다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새로운 계좌로 사세요. 예. 예, 만약에 내가 20%를 더 사고 싶다 섞지 말고요. 그냥 22,600원에 신규 포트를 만들어요. 두 가지로 가져가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쪽은 이제 올라가면 이쪽을 비중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괜찮아요.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6월 이후에는 이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예요. 이제 기술적이나 기본적이나 다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지 않았다면 지금 가격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되게 좋은 가격이고 그다음에 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거고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내가 그 현명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론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비중을 실으면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단가로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내가 20%를 살 거면 지금 이 단가 22,600원에 20%를 사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몇 프로에 4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단가가 싼 단가의 종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수익 나면 이쪽 있는 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밸런스가 맞춰져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자, 이해됐죠?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주식은 견딜 수가 있고 우리가 멀리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왜 그러면 주체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리가 와요.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시간이 문제지 시간을 주면 자기 원래 가격 찾아와요.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 가격이 다시 와요. 그게 업황의 순환 사이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대응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사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빨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제가 이거를 몇 년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물타기를 해야 되나 어쩌나 몇 번 망설이다가 네. 이제 한 5만 원대에 사가지고 물타기 한두 번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매번 같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방송 15년 했거든요. 매년 같이 얘기하는 게 신규 상장했을 때는 3, 4년 정도 후에 보세요라고 매번 얘기할 거예요. 네네네. 들으셨었죠? 네. 계속 방송에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네. 이제 다음부터는 신규주는 아무리 좋아도 3년, 4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가격이 만들어진 형성이 있어요. 그때 사셔야 돼요.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저점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년 동도 이 가격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격은 여기가 저점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가격을 방어했기 때문에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우리가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가격대라 아까 얘기했던 전략,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그냥 있는 종목은 있는 비중은 41,000원의 비중 있는 거 그냥 두시고요. 여기 새로운 단가로
우리가 20%를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선택지에서 선택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 네,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아, 매수가 14,900원에 비중 15%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조선주를 안 가지고 있어서 사고 싶었는데 그냥 좀 충동적으로 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지금 조선 방산 그다음에 이런 종 섹터 쪽이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절대 이제 지론이 뭐냐면 높은 거 절대 안 사요. 네. 주식은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 근데 네. 높은 거 살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도주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주도주 사이클을 보면 제일 길어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선 섹터가 이제 주도주가 나오면 이제 길게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 산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 이 업종 네. 좋은 걸 알아. 근데 내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15,000원 자리를 지금 몇 개월 동안 행보하고 있죠. 여기 보면 네. 2월부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그죠? 여기 보면 10,000원부터 해서 15,0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 여기 15,000원 위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봐봐요. 3개월 내내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 하나, 네. 둘, 여기 셋, 넷, 네. 5개. 여기잖아요. 여기 못 네. 올라간 거는 뭐가 의미하냐면 여기에 이제 뭔가가 이제 부딪히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올라가는 거는 매도 물량이 작아야 되는데 이 종목은 매도 물량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네. 안에가 뭐냐면 박스권이에요. 그죠? 네. 박스권이 이렇게 맞춰 있죠.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예 박스권 위로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거고 박스권 상단에서 또 밀리면 또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이 가진 포지션 자체 위치는 딱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딱 중간에 있어요. 그죠? 네. 15,500원? 그다음에 14,000원 딱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럼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좋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어중간한 자리라 그래요. 이런 건 사지 네. 마세요.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싼 거 둘 중에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옆으로 네. 행보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 매수가 오면 팔고 나오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종목 교체하세요. 지금 손해 크지 아. 않잖아요. 네. 여기 15,000원 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네. 나오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 이거 사지 마세요. 옆으로 기는 거 있잖아요. 아, 네. 행보. 네, 요건 되게 안 좋은 알겠습니다. 자리예요. 그렇게 네. 대응하시기 바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회가 이제 주말마다 여러분 찾아뵙고 강연회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시간, 장소 잘 확인하시고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말에 강연회가 잡혀 있어요. 투자자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거든요. 하반기에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제가 월 초에부터 말씀드렸겠지만 스트롱바이라는 거를 외쳤어요. 시장은 여느 때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거는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한 선택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50, 2,500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쉬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좀 현명하게 잘 이겨내면 또 다시 레벨 단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디고 이겨내서 꼭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전략을 잘 기담아 두셔서 체크하시고 바라보면 올해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주책 콜콜콜에서 여러분들 상담 종목들 다 봐드리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아모레퍼시픽 네. 11만 6천 원에 20%예요. 아, 그래요? 예. 사신 지는 좀 되셨나요? 산 지가 작년 한 몇 개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네.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많이 이제 봐드리고 그다음에 네네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던 전문가 중에 하나가 저일 거예요. 예, 제가 뭐-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되게 쉬운 주식이에요. 예. 이제 어느 정도에 사서 어느 정도에 파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다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만 갈수록 다시 위쪽으로 쫙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 한 15만 원까지 보고. 네, 맞아요. 잘 보시네요. 15만 원 딱 예. 보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냥 차트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제가 방송 예. 맨날 말씀드리긴 삐죽한 부분들 네네. 있잖아요. 이렇게 삐죽한 예. 부분들 있죠. 여기 삐죽하죠. 여기 산이지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렇지요. 이 삐죽한 걸 밟으면 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매물대. 겹쳐져 있는 거를 매물대라 그래요. 그다음에 요 뒤 보면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이러고 있어요. 보면 예. 요 보면 14만 원, 그다음에 15만 원 요 뒤에 보면 000 단위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네. 흔히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네. 이게 사람들이 심리를 건드리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0000 되면 사람들이 한 번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마케팅을 네. 할 때 10,000원짜리가 안 팔리면 얼마에 파냐면 9,900원에 팔아요. 그러면 팔려요. 네. 그죠? 네. 그런 경험 네. 있으시죠? 네네. 이거 저번 주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가니까 9,900원이야? 근데 또 9,900원 안 팔면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마트에서는 1+1이에요. 예, 맞. 그러면 사람이 사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뒤에 000 붙었던 라운드 피겨값에서는 사람들 한번 파는구나. 그게 15만 원이고 15만 원 되니까 매물이 있구나. 두 가지가 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은 50%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 빠질 때는 50%의 포인트를 주고 거기서 네. 반등이 들어와요.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25%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자연 네. 원리처럼 심리적으로 건드리는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알면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다시 레벨 단위 형성이 되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5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가격과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맞지만 네.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시청자님께서 느끼는 가격을 풀이하는 게 조금 저랑 좀 차이가 있는 건이고 보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 보는 눈이 앞으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랑.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했던 대로 끌고 가시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그래서 네, 수익 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종목 이렇게 샀으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걸 이렇게 사서 팔면 될 거야 라는 네. 거를 이번에 경험을 하시면 이게 이제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책 쓸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기법들이 계속 메모해 놓으세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성공투자 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일진전기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1,100원이고요. 아, 네. 한 15% 돼요. 이게 좀 지금 이제 산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사서 끌고 오신 거예요? 아니, 3월 달에 샀어요. 사셨죠? 네, 그렇죠. 네네. 아, 이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예. 위가 좀 무거운 자리예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왜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첫 번째는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중심이 있었어요. 전력,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에 이제 배전반
이런 그 전기 관련주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의 영향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네. 그게 아주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스몰캡이라 그래요. 스몰캡 뭔지 네. 아시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몰캡? 아니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만데 나중에 커질 수 있는 기업을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거리가 있어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이제 스몰캡이라고 해요. 그동안 못 갔던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네. 턴 어라운드 라인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엉덩이 무거운 매매 아시죠? 네.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팔 준비를 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이게 이제 목표가가 이제 35,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3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설령 이 종목이 떨어진다 해도 쭉 끌고 가보세요. 끝까지요? 끝까지는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지금 시장 어렵잖아요. 이 종목 저 종목 하는 것보다 예. 똘똘한 종목 하나 사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서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가도록 그냥 버려둬라.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트렌드를 보면 전력난 얘기하잖아요. 네.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전력량이 되게 부족해 미국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요. 인프라 투자한다는 거는 전력량이 문제예요. 데이터 센터, 네. 반도체 이건 무조건 물과 전기거든요. 그게 이제 네.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 선에서 관련된 업종들이 호황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전기 관련주예요.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장기적으로. 네, 전기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금 넣어서 연말에 좋죠. 연말에 뽑으면 연말에 이렇게 들어봐 보면 그 전기 적금보다는 수익이 더 나올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전략. 35,000원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거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35,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더 가져가 보라. 네, 거기서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봐야 돼요. 이제 그때 35,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와요. 이 종목은 네. 모멘텀이 세기 때문에 근데 35,000원짜리에서 뭔가가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좋아도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35,000원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까지 홀딩해서 35,000원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호텔 신라요. 제가 이제 호텔 신라 상담 진짜 많이 했는데 그죠? 맞아, 멘토님이 좋다고 해서. 좋다고 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예. 네. 매수가 근데 비중은요? 지금 팔아야 될까요? 조금 이익인데.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7,500원에 20%요. 좀 더 갖고 가세요. 좀 더 갖고 가요? 네, 좀 더 갖고 갈 수 있죠? 예, 예. 정말 제가 올해 상담을 제일 많이 한 게 호텔 신라예요. 끝까지 버텨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 매수 많이 시켰는데 예. 올라오잖아요. 이게 대형주는 예.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예. 이번 사이클은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인바운딩이라 그래요. 그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까지 다 회복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엔터 관련주라 그래요. 우리가 예. 놀고 즐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세 영향에 벗어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예, 예. 이 호텔신라라든지 롯데관광, 아난티, 그다음에 SM, 화이브,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은 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 이런 종목들은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3년 동안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이런 놀자 관련주였었어요. 그죠? 예, 2014년에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놀자주였었어요. 그 이제 소비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제는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는 업종의 사이클이 돌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근데 멘토님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그냥 이거 욕심 같으면 저는 네.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저는 하반기까지는 안 팔 것 같아요. 목표가는 58,000원. 58,000원이요? 58,000원이 우리가 왜 58,000원을 잡았는지 우리가 보면 이 가격을 지켜주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거 작년에 예, 예.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쫙 지키다가 이렇게 밀렸거든요. 예. 이 자리는 이 저점일 확률이 많고 여기는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는 이 가격을 딱 지켜줬던 이유는 시장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작년 6월 달까지는. 근데 6월, 2월, 7월, 8월부터는 12월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종목은 다시 이 가격 회복을 해요. 그게 이제 58,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예. 이제 거기서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저가 매수와 기술적 반등이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예.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을 지켰던 자리와 거기서 무너졌을 때 시장 포인트를 보면 시장이 빠졌다 그러면 언더퍼폼이라고 해서 시장이 반등이 되면 그 가격까지는 거의 다 올라와요. 한 7, 80% 정도는 모든 종목이 그 가격까지 올라오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58,000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58,000원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예. 팔지 마세요, 지금요. 예. 좀 더 어차피 가격 싼데 좀 더 기다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멘토님이 바디틱 매드도 상담해 주셔가지고 네. 잘 팔고 나왔어요. 이것도 잘 팔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요. 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고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인텔리안 테크고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69,180원을 5%입니다. 이거는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사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 유통 물량이 뭔지 아시죠? 네네. 유통 물량이 이제 거래가 되는 물량들이 작은 것들은 원래 매수 아무리 좋아도 매도 하면 나중에 이제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요. 여기 보면 위에 봐봐요. 한 주, 세 주, 네 주 이러죠. 여기 봐봐요. 그죠? 그죠? 여기 100주, 뭐 200주, 막 300주 이러죠. 네네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저는 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한테 우리가 이제 손해를 많이 받아요. 이제 빠질 때도 막 세게 빠지고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도 진짜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주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몰캡 종목이 실적이 좋아요. 근데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사이클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생을 해요. 뭐 이렇게 막 쭉 고점 대비 막 이렇게 60%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냥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잘 올라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가격에 샀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산 가격 봐봐요. 어때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왜 높아요? 원래 더 높았는데 조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요 위에서 샀을 거예요. 아마 85,000원. 그때 이제 85,000원에 왜 샀냐? 8만 원대에 산 이유는 요때 리포트를 많이 썼었어요. 항공위성 해가지고 리포트가 네, 되게 맞아요.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것 그 때문에 영향 샀어요. 그것 때문에 샀죠. 네. 제가 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렸던 게 고점에 있을 때 리포트 나오는 거는 우리 개인들의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스몰캡이 실적이 좋아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구매를 할 때 앞으로 좋아집니다, 좋아졌어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좋아졌어요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전부터 쌌을 때부터 산 사람들은 매도가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쌌을 때부터 샀던 주체가 누구냐? 기관들, 외국인들이죠. 그러면 가격 높을 때 팔 때 주식은 매도자가 있어야 이 성사가 되는 거 거래가. 그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줘야만이 팔아야 되잖아. 그거 가장 좋은 게 리포트죠. 개인들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사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좋대. 앞으로 더 좋대.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사게 돼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네네.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높게 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적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보니까 되게 재무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전부가 아닌 거죠. 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더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좀 더 사놓고 그냥 둬버리세요. 그러면 이번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는 자리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이고 돌아가는 자리인데 이게 네. 5%의 비중을 좀 더 사서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목표가 6만 원 잡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살까요? 5% 정도 더 사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5%요? 예, 근데 어떻게 사냐면 네. 아까도 방송에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섞지 마요, 비중을. 그럼 따로. 그러니까 또 5% 2단가를 사는 거. 47,000원 단가로. 이해됐죠? 네. 네. 하나는 단가가 69,000원일 거고 하나는 47,000원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비중을 여기서 5% 더 사세요. 이렇게 사서 움직이는 게 나아요. 비중을 실었다가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견딜 수가 없게 팔아버려요. 그냥. 그다음부터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 거는 새로운 계좌로 5%를 사서 이 단가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면 돼요.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알겠는데요. 예, 그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살까요? 안 빠져요. 이제. 안 빠져요. 예, 거기는 저점 잡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 시장 많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근데 이 종목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면 시장 올라갈 때 이 종목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시장 막 올라-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안 네. 움직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종목은 시장 빠지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네네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올라갈 때 내 종목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떨어질 때는 내 종목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고 떨어질 때 올라가요. 이 종목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해됐죠? 네네.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시장은 뭐를 만드냐 밸런스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업종이 많고 그다음에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지면 다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올라간 거 팔고 이거 올라서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이해됐죠? 아, 네. 그래서 안 이해됐습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늘 빠지는데 안 빠지면 내 종목은 이제 올라가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포인트 잡는 거예요. 안 빠져요, 이 종목은. 6만 원까지 보고. 네, 그렇게 트레이딩 네. 한번 해보세요. 꼭 그리고 다음에는 고점에 있을 때 리포트가 네네. 나온다 절대 사지 마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네. 이번에 이런 과정을 겪었고 고통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예, 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볼게요. G2파워. G2파워는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는 그냥 홀딩해서 가지는 게 좋아요. 쭉 가져가는 게 전략이 맞고요. 이번 넘어가면 위쪽이에요. 다음은 12,000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수익이 왔는데 매도할까? 이제 그럴 때 가장 고민되죠. 수익은 챙기면서 가요. 한 5% 정도 줄이고 나머지 5% 가져가면 되죠. 내가 수익을 챙겨도 될까요? 질문하는 거는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반 정도 팔고 반만 들고 가는 것도 전략이고요. 목표가로 나머지는 12,000원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원택 홀딩. 원택 제가 스몰캡으로 보는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원택, 그다음에 GNC 에너지, 그다음에 S&T 이런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이 스몰캡으로 볼 수 있다. 이 종목은 이제 끌고 가는 전략이에요. 연말까지 그냥 보고 끌고 가는 거고요. 난 짧게 볼 거야라고 하는 목표가를 11,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스몰캡이라 그래요. 스몰캡의 특징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 시가총액이 1조 밑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단봉이 있어야 되고요. 단봉이라는 건 이 봉들이 크지 않죠. 1%, 2% 조금 시장 영향을 또 안 받아요. 이런 종목들은 길게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텐베거 종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런 게 이제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더 놀링해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실적 베이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가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 사람마다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11,000원짜리예요. 내가 그 전에 팔 거다 그러면 11,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되고요. 내가 좀 더 길게 갈 거다 그럼 11,000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웬만하면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종목 볼게요. 자, BGF. 이 편의점 관련주도 참 어렵죠. 이건 소비하고 연결돼 있는 거라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봐봐요. 이 지렁이 같은 종목들 있죠. 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자산주의 성격이라 추가 매수하지 말고 쭉 끌고 와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돼요. 올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라운드라고 보면 돼요.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더라도 올해는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쭉 끌고 와서 내 매수가에 매도하는 그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종목 볼게요. 그다음에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오늘 이슈가 있어서 오늘 급등했었죠. 그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이슈가 좀 붙었었어요. 그다음에 CDBC 이쪽은 이제 제주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오늘 지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매 11,100원이네요. 추매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대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 번 돌릴 거예요. 그래서 내 매수가까지 와서 팔 수 있는 자리는 나와요. 그러니까 제로인데 이게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26일까지는 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튈 수 있어요. 그때 좀 정리하고 나오시고요. 이 종목은 비중을 좀 늘리면 여러분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 변동성이 센 종목으로 트레이드할 때는 금액이 조그맣게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변동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때 판다 생각하고 홀딩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토요일은 안양에서 있고요. 일요일은 또 서울에서 있어요. 일정 시간 잘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조정이라는 거는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은 멀리 가기 위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조정할 때는 우리가 좀 쉬고 또한 조정이 끝난 부분에서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올해는 시장 자체가 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에러가 있을 때는 항상 12시 1시까지 주식 콩쿠르로 전화 주셔서 종목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제가 상담했던 종목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잘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